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양 김동욱 노무사. 노무법인 소망 한창진 노무사입니다. 네, 한창인 노무사님, 지금 이제 가을에서 네. 겨울로 넘어가고 있는데 네. 이런 시기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 하나 혹시 있는데 혹시 생각나시는 것 있으세요? 아무래도 지금 기온이 따뜻했다가 많이 추워졌으니까 이런 거와 관련된 질병일 것 같은데 좀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혹시 힌트를 주실 수 있을까요, 김 노무사님? 힌트를 드리면은 한 노무사님 병원에 자주 가시잖아요. 그렇죠. 병원에 자주 가시면 병원에서 간호사가 제일 먼저 하라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라고 하는 거는 혈압제라고? 네, 혈압이면은 뇌심혈관계 질병이겠네요. 네, 맞나요?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잘 아시면서 이제 한 노무사님 표정이 연기가 잘하시네요.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네, 아닙니다. 이렇게 그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거나 또는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기온차가 급변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뇌심혈관 질환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네, 안 그래도 요새 저희 사무실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뇌심혈관계 질병 문의가 부쩍이나 늘었는데요. 기온차가 급격히 변하면서 혈압이나 혈관이 수축 또는 막히는 경우가 발생해서 이러한 문의가 많이 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제는 뇌심혈관계 질병에 관한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주제는 뇌심혈관 질병이 산재로 승인되기 위한 기본 요건들을 좀 간단히 한번 알아보고요. 더 나아가서 뇌심혈관 질병이 산재로 승인됐을 때 혹시 사업주에게는 어떤 부담들이 있는지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심혈관계 질병이란 뇌 또는 심장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뇌실질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 뇌경색, 신경경색증, 기타 관련된 질환이 있고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하면 여러 가지 디테일한 기준들이 있지만 크게 생각하면 세 가지인 경우에 뇌심혈관계 질병으로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이 발생하는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는 경우. 두 번째로 발병 전 일주 평균 업무 시간이나 업무량이 발병 전 2주부터 12주간 일주 평균 업무 시간이나 업무량에 비해 30% 이상 가중된 경우. 마지막으로 발병 전 12주 동안 일주 평균 업무 시간이 최소 52시간을 초과하고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이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이란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렵거나 교대제 업무이거나 휴일이 부족하거나 소음, 온도 변화, 한랭과 같은 유해한 작업 환경에서 일을 하거나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또는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를 의미를 합니다. 네, 기본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잘 살펴봤습니다. 근데 한노무사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근로시간이 사실 가장 중요해 보여요. 근데 지금 주 52시간 이슈도 있고 해서 이 근로시간 자체가 기준에 미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산재로 승인되기 불가능한 건가요? 사실 기준에 미달하면 승인받기가 되게 힘들긴 합니다. 그러나 재해를 당하신 분들이 모두 다 다르신 분들이고 업무나 업무 환경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100% 안 된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주장 입증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노무사 상담을 하면 충분히 가능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근로자분들이 좀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어서 저희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자분은 상병은 지주막하 출혈이셨고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12주 평균 업무 시간을 50시간 1분으로 산정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의견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 시간 1주당 평균 52시간 미 초과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일부 스트레스 요인으로 볼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통상의 타 직종 업무에 비해 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어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증거 자료와 입증을 통해서 경인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시간이 단기 및 만성 과로 시간에는 미치지 못하나 산정된 업무 시간 외에도 휴무일, 업무 시간 전후로 업무 관련 통화가 빈번하고 이를 감안한 업무 시간이 만성 과로 인정 기준에 거의 근접한 점, 사출 업무 전반의 총 책임자로서 갑작스러운 납기일 변경, 불량 관련 컴플레인 등에 따른 정신적인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주야간 교대 근무의 가중 요인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부담 정도가 더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해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 근로시간이 좀 부족하더라도 업무 부담 가중 요인에 네. 복합적으로 노출되었다는 이제 한노무사님의 주장이 잘 받아들여진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사안마다 어떤 사실관계에 어떻게 일하는지 어떠한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이 있는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미리 지레짐작으로 나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꼭 전문가의 노무사 상담을 하셔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노무사님,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 52시간 이슈도 있고 저희가 사건을 진행을 하다 보면 관련된 자료는 거의 다 사업주 측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실무에서는 협조가 잘 되지 않는데 혹시 저희가 뇌심혈관계 질병이나 기타 다른 업무상 질병이 승인이 됐을 때 네. 사업주가 어떤 조치를 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이런 점들이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일단 산재가 승인되고 나면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그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노동청에다가 이제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을 보시면 이제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재해로 인해서 사망이 발생하거나 또는 이제 3일 이상의 휴업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제 산업재해 조사표라는 양식을 작성해서 이제 노동청에 이제 제출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는 업무상 사고처럼 그 재해 발생 자체가 이렇게 명확한 경우에는 그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제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제 뇌심혈관과 같은 이런 업무상 질병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산업재해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을 받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재해 발생일이 딱 정해져 있다고 하기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가 승인이 난 다음에 그 승인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이제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찌됐건 애매한 경우이기 때문에 업무상 질병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을 받아야지만 이제 사업주에게도 의무가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김노무사님, 저희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네. 3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경우에만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저희가 하는 사건 중에서 소음성 난청에 관련된 사건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많이 이 하죠. 경우에는 진단과 동시에 치유인 상태, 그러니까 이제 요양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휴업이 3일 이상을 요하는 휴업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데 네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 네. 소음성 난청 같은 경우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일단 그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지는 이제 객관적인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에 따라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소음성 난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는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난청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에도 이제 통원 1일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실무적으로는 이게 현장의 근로감독관들마다 이게 처리 방식이 좀 달라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주들 분이 산업재해 조사표를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제출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론하고 실무가 조금 차이가 있고 아직 정립이 좀 덜 된 느낌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정립이 좀 네. 덜 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 부분을 저희도 만약에 더 자세하게 알게 되면은 추가로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주가 취해야 되는 조치는 알아봤고 사업주가 받는 어떤 불이익한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뇌심혈관 같은 업무상 질병이 산재로 승인되면은 이제 사업주에게 되게 큰 불이익이 간다고 이제 오해들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산재에는 이제 개별 실적 요율 제도라는 이제 제도가 있는데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은 좀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는 이제 산재로 인한 보험급여 지출이 많으니까 그런 사업장에는 보험료를 좀 높여서 받고 반대로 이제 그 산재가 좀 적게 발생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급여 지출이 적다 보니까 보험료를 좀 이제 감면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뇌심혈관 같은 업무상 질병 같은 경우에는 산재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보험급여 지출에 해당이 포함을 시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산재 보험료 상승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거는 건설업에 좀 한해서의 문제인데, 건설업에서는 이제 관급 공사 수주 입찰을 위한 이제 PQ 점수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PQ 점수요? 네, 그렇죠. 이 PQ 점수에 건설업 종사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되게 예민하신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이 사고 사망 만인율로 이것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업무상 질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혀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업무상 질병이 산재로 승인됐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어떤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주분들께서도 부담 가지지 마시고 이제 근로자들 분이 이제 산재로 좀 승인될 수 있도록 네. 자료 협조 등 많이 네.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김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상 질병 같은 경우에 개별 실적 요율에 아예 산재 건수가 포함이 되지 않게 한 취지는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사고와 다르게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기존 질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업주와 최대한 협조를 해주고 우리가 페널티를 주지 않겠다라는 것이니까요. 이거를 보시는 사업주분들, 회사 관계자분들 저희가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할 때 꼭 좀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노무사님, 최근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이런 업무상 질병이 중대재해에 포함이 되냐 마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죠? 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뇌심혈관과 같은 업무상 질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망인 경우에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의 핵심 브레인인 최은영 변호사와 OME 팀장이 영상을 찍어 두었으니 그 영상을 시청하시면은 더 많은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김동훈 노무사님과 짧게 뇌심혈관계에 대한 인정 기준, 업무상 질병이 승인이 됐을 때 사업주가 취한 조치가 무엇인지, 또 이 경우에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짧게 알아봤습니다. 구독해주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이다 안전 채널 많이 시청해주시고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